이제 도형의 이동을 나갈 건데,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 다 본능적으로 확인해 보면 돼. 잘 봐봐. 먼저 크게 보면 평행 이동이라는 것이 있어. 평행 이동은 말 그대로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게 움직이는 거야. 이런 것들. 어려워? 아니야. 잘 봐봐. 그냥 우리가 다음 수업부터는 좌표평면 안 그리게 오늘은 저랑 좌표평면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3이라는 좌표가 있어. 근데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했대.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5,3인 거야. 한칸 뒤로 하는 거 어때? 아니면 이렇게 당겨. 그리고 똑같이 얘를 내가 y축 방향으로, 그래? 얘도 4만큼 평이동 해볼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뭘까? y 좌표가 바뀐 거니까 1,3인데 4칸 내려온 거잖아. 그치? 이거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다고 써보자. 4칸 내려왔으니까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1.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x, y가 있는데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한다면 뭐야? 눈에 들어오는 대로 계산한 거 아니야? 얘도 뭐야? 눈에 들어온 대로 계산한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너희들이 만약에 교재를 만드는 입장, 교과서를 만드는 입장이라면 여기다 뭐라고 적겠니?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잡겠지. 괜찮니? 어렵지 않지? 어려워? 아니야? 괜찮지? 이런 것이 바로 평행이동이야. 두 번째, 대칭이동이라는 게 있어. 대칭이동은 다시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선대칭, 하나는 점대칭이라는 게 있어. 선대칭은 가장 대표적인 게 X축 대칭이야. 하나씩 그냥 가볍게 볼 거야. 좀 이따 다시 문제풀이에서 다시 볼 거고. X축 대칭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얘도 마찬가지 좌표평면 통해서 한번 봐보자.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야. X축도 선이지. 여기 어딘가에 3,1이라는 놈이 있었어. 에이, 너무한가? 여기 어딘가에 3,1이라는 놈이 있었어. 근데 내가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다고. 요렇게 대칭이동했다고 쳐보자. 이거 무슨 말이야? 대칭축과 수직이면서 같은 거리만큼 y 써야 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됐을까? 3, 마이너스 1이야. 그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었으니까 이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냐고. 아니. 따라서 얘는 3,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x축 대칭은 뭐야? 너 a, b를 x축 대칭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a, b가 좀 그래? 그럼 얘도 x, y로 합시다. x, y를 x축 대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x 좌표는 똑같을 텐데 y 좌표의 뭐가 바뀌지?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두 번째, y축 대칭이 있을 거야. y축 대칭이. 얘도 마찬가지.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키시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요만큼쯤 와 있겠지.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됐을까? 마이너스 3,1이 됐을 거라고. 마찬가지 y축 대칭이니까 이 축에 대해서 수직이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닥으로는 같은 높이만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축을 기준으로, y축 기준으로는 같은 거리만큼 와 있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마치 이 y축이 수직 2등분 하는 것처럼 두 점을 연결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y축 대칭 x, y가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하겠다고? 마이너스 x, y라고 하겠다고. 땅바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똑같아. 그런데 y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고. 할 수 있겠어? 괜찮지? 다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y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x축이나 y축은 너무나 많이 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근데 이제 문제는 축이 아닐 때인 거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y는 x라고 한번 봐보자. y는 x 대칭이야. 세 번째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같은 방법이니까 잘 봐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 마찬가지 얘가 축이니까, 얘가 축이잖아? 여기로부터 이렇게 수직을 이루면서, 잠깐만. 얘가 이렇게 수직을 이루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겠냐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점에 대한 좌표를 a, b라고 잡게 된다면, 그치? 미지수가 a, b 두 개잖아? 조건식도 두 개여야 돼. 근데 방금 보처럼 얘가 수직 2등분이 되다 보니까 첫 번째 수직 조건이었겠네? a-3분의 b-1의 이 새끼 기울기지. 맞아? 그 다음에 얘의 기울기는 얼마야? 1이잖아. 그치? 서로 수직 조건 뭐였지? 수직 조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이해돼?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조건식은 결국에 얘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아니야. 너 마이너스 1이래. 그렇다면 a 마이너스 1은 3, 이거 미친 거 아니야? b 마이너스 1은 뭐야? 3 마이너스 a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항하고 자시고 하면 뭐 a 플러스 b는 4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 이해돼? 다시 두 번째, 잘 봐놔야 돼. 두 번째, 수직 2등분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새끼와 이 새끼에 대한 중점이 있지. 중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 이 축에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 따라서 얘에 대한 중점 얼마야?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1일 거라고. 근데 그놈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고. 이 점이 그래프 위에 있는 거니까 뭐 해야 돼? x좌표, y좌표를 이 축에다 대입해봐야 되는 거지. 대입해보다 보니까 관계식이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져? 2분의 a 플러스 3과 2분의 b 플러스 1이 같다고. 이해돼? 그럼 곱하기식 쫑쫑 없어지고 나면 a 플러스 3은 뭐랑 똑같아? b 플러스 1이며 a 빼기 b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2가 됐을 거라고. 그렇다면 얘와 얘를 이제 연립해보는 거겠지? 얘와 얘를 연립해보자. 두 새끼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알겠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블루투스로 빼보자. 얼마니? a 지워질 거고 2b는 빼면 얼마야? 6. b 값은 얼마야? 3. b 값이 3이었을 테니까 a 값은 얼마야? 1.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좌표는 뭐였어야 돼? 1, 3이었어야 된다. 이해되니? 1, 4.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지. 괜찮아? 하지만 y는 x는 정말 직선이지만 정말 우리랑 친한 애들이잖아. 그래서 이분은 이 y는 x라는 이분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셔. 그래서 이분은 3,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어? 그러면 이분이 나한테 잘 귀를 기울여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이 점에 x좌표가 필요하지.
그치? X좌표 필요해. X좌표. 그럼 얘는 2분을 이렇게 말씀하셔. X는, 봐봐. 잘 들어봐. 잘 귀를 기울여봐. 이렇게 얘기하셨어. 방금 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했어. 세상, 이 X좌표는 이 Y좌표. 얼마? 1. 나 Y좌표가 궁금하잖아? Y좌표가 궁금하잖아. 그렇다면 잘 기울여봐. Y좌표가 뭔지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X. 이해할 수 있겠어? 잘 들어봐. 뭐라 하셨어? Y좌표는 X좌표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 또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 굳이 우리가 이 성질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짜리는 사실 다 가능해. 한번 연습 좀 먼저 한번 해보자. 여기에 맞춰서. 근데 이 방법 잘 기억해 두셔야 돼. 나중에 한 번 정도 더 해보자. 봐봐. 3,2가 있어. 내가 이놈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뭐가 되겠니? 2,3이 된 거야. 다시 3,2가 있는데 내가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3,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럼 얘는 요쯤 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새끼 이름이 뭐냐면 봐봐. 우리는 x좌표가 필요하지. x좌표는 뭐래 이분이? 마이너스 y좌표래. y좌표에 부호를 바꿔주래. 이해돼? 다시 난 여기에 y좌표가 궁금한데 y좌표는 뭐래? 전에 있던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래. 전에 있던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래.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면 다 가능해. 이 방법이 y는 x 플러스 5래. 알겠지? 봐봐. 난 x좌표가 궁금해. 그럼 x좌표는 2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어? y 빼기 5래. x좌표는 y좌표에서 5를 빼래. y좌표에서 5를 빼봐. 얼마니? 마이너스 3. 괜찮아? 다시 나 y좌표가 궁금한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 x좌표에다가 5를 더하래. x좌표에다가 5를 더하래. 그럼 얼마야? 8 이렇게 됐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한 선대칭은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 알겠죠? 그럼 방금 했던 건 언제 써먹어요?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연습해보자 이거. 여기에 이런 새끼가 있어. y는 2x가 있었다고 쳐보자. 여기에 y는 2x라는 놈이 있어. 알겠지? y는 2x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었다고 쳐보자. 1,4라는 놈이 있어. 얘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저기 어디 있을 거야? 대략 봤었을 때 어디쯤 있겠니? 한 여기쯤 돼서 여기 정도쯤에 있겠지. 여기 정도쯤에 요 놈을 잡을 거야. 얘가 궁금한 거야 지금. 여기까지 얘가. 봐봐. 그렇다면 요 점을 잡기 위해서 지금 제가 원점을 지한 직선을 잡은 거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y는 2x든 y는 2x 플러스 3이든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닌 다음에 무조건 다 이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방금 했었듯이 수직 2등분 조건이야. 수직 2등분 조건. 먼저 수직 조건이니까 뭐가 되겠니? a-1분의 b-4는 뭐가 됐겠어? 기울기가. 얘가 기울기가 2였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였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야 된다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는 곱해서 1 나오면 역수잖아. 근데 마이너스 붙여졌다는 얘기는 부호도 바꿔달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됐겠지. 그렇다면 뭐가 되겠어? 한번 고생해보자. 2
B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얘기니까 여기 A 플러스 2B는 9라는 얘기인 거야. 이게 첫 번째 조건식. 두 번째 조건식은 뭐라고? 두 번째 조건식은 수직 2등분이라고. 다시 말하면 얘와 얘에 대한 중점이 이 축 위에 있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집중해야 돼.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4가 얘의 중점이었을 거 아니야, 여기. 얘가 이 축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치? 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2분의 B 플러스 4는 2배의 2분의 A 플러스 1을 만족시킬 거라고. 그럼 이 약분시키면 B 플러스 4는 뭐랑 똑같아? 2A 플러스 2랑 동일할 거라고. 곱하기였으니까. 괜찮아? 따라서 이제 연립할 거야. B 값은 뭐냐면 2A 마이너스 1에 얘와 얘를 이제 연립할 거야. 가간법 써보자. 가간법. 대입하자. 여기다 이걸 대입할 거란 뜻이야.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겠지. A 플러스에 4A 마이너스 4는 9. 5A는 얼마야? 13. A 값은 얼마? 5분의 13인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B 값은 뭐야? 5분의 13 대입한 5분의 26에서 얼마 뺄 거야? 5분의 10을 빼겠지? 맞니? 그렇다면 얼마니? 5분의 16? 5분의 16? 이렇게 나오겠네. 내가 되는 짓을 했나 보다. 갑자기 돈다.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고. 보통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짜리로 나와. 개념 제를 잡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알겠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지금? 선대칭 하고 있었던 거야. 선대칭. 여기에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에 대한 놈들은 다음처럼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만 적을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네 번째, 기타 것들. 그죠? 기울기가 기타인 것들. 이 외에 직선에서는 수직 조건과 그리고 2등분 조건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풀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추가로 조금만 좀 더 딥하게 들어가시면, 아니 1참수가 아니면서 X축, Y축도 아닌 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있긴 있지. 어떤 경우겠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뭐 2라면 Y는 2 여기에 대해서 대칭 놈들.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봐봐. 여기에 뭐 3,5가 있어. 3,5. 얘를 여기서 대칭 이동하시게 되면 여기쯤 찍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분류하지 않는 게 분명히 우리가 이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래. 그럼 이 새끼 분명히 뭐였겠어? 3, 뭔가 있었겠지. 3,B라고 잡아보자. 그렇다면 2분의 B 플러스 5가 뭐였어야 돼? 2가 됐어야 돼. 맞아? 따라서 B 플러스 5는 얼마였어야 되겠니? 4였어야 되겠고, B 값은 얼마가 됐겠어? 마이너스 1이 됐을 거라고. 지금 위치는 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3, 마이너스 1이었다는 뜻인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4사분면이 있었겠지. 지금 그림은 있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요렇게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놔. 그래서 요놈 선대칭들도 요렇게. 이제 넘어갈게. 이제 점대칭이야. 점대칭. 점대칭이 이런 거야. 이 점에 대해서. 아니,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 무슨 말이에요? 3,2가 있는데 얘를 A, B에서 점대칭 하시라고요? 그 말은 이런 얘기야. 두 놈을 쭉 연결을 해. 그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직선상의 위에는 점이 있을 거라고. 그치? 이 점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원점 대칭이었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야, 이것도. 원점 대칭 배웠지? 원점 대칭. 뭐야?
어디엔가 x, y가 있었던 거야. 예를 들자 그냥 3,2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 원점이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쭉 연결한 직선상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얘가 있었을 거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를 a, b라고 잡았을 때 또는 뭐 m, n이라고 잡았을 때 얘와 얘에 대한 중점이 어디여야 돼? 원점이어야 된다고. 이해돼?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2분의 n 플러스 3과 2분의 n 플러스 2가 바로 중점이어야 된다고. 그럼 n 값 얼마야? n 값. 얘가 0,0이 되는 거니까 n 값 얼마야? 마이너스 3. n 값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 얘를 일반화시켜서 이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또는 초딩 때 했었다고. x, y를 원점 대칭하면 결국엔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는 야, 너 너무 이야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일반화해. 그냥 어떻게 일반화해? 이 세 개를 묶었었다고. 요놈을 묶었었다고. 그래서 야, x 대칭 때는 y 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 y축 대칭 때는 x 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 y 좌표 똑같아. 그런데 원점 대칭은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대칭을 한 점이기 때문에 둘 다 바뀌어. 이렇게 설명했었다. 그 당시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둘 다 바뀌는 이유가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야. 원점을 중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있겠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정리해야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뿌려놨던 그런 뭐라지? 떡밥들. 이제 정리하는 거야, 이제. 두 번째. 얘가 좀 헷갈릴 수 있어. 잘 들어야 돼. 기타점에 대한 대칭이야. 얘도 그냥 그릴게. 여기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어디엔가 x, y가 있고. 알겠지? a, b에 대해서 대칭이야. 따라서 얘는 원점 대칭은 저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내가 얘를 구할 거야. 알겠지? 내가 얘를 m, n이라고 할게. 그렇다면 2분의 m 플러스 x가 뭐야? a라고. 2분의 m 플러스 y가 뭐야? b여야 된다고. 얘 중점이, 두 놈에 대한 중점이 a, b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게 xy야? mn이야? mn이잖아, mn. 요 점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x, y는 이미 주어져 있고 요 새끼를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되겠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니까. 그치? 요 mn을 묻고 있는 거야. 그럼 m 값은 뭐가 되는 거야? m 값은 2씩 곱하시고 x를 이행시켜 주시면 2a-x가 되겠네. 얘도 마찬가지. n 플러스 y는 2b가 됐을 테니까 n 값은 뭐야? 2b-y가 됐을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어.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하게 되면 얘를 2a-x, 2b-y라고 외우는 친구들도 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지금 교재에 있는 것들을 막 흩어져 있어.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교재를 보기 전에 먼저 다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교재대로 하면 헷갈릴 것 같아. 나도 헷갈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가자고. 알겠니? 그래서 이동은 이게 다야. 우리 교과과정에서 얘기하는 이동은 요만큼이 다야.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영상을 녹화한 걸 올릴 테니까, 알겠지? 집에 가서 교재 어딘가에는 꼭 적어놔야 돼. 할 수 있지? 괜찮아? 네. 이번엔 내용을 좀 이어서 갈 건데, 지금은 방금 했던 건 점을 이동한 거고, 이제는 그래프나 내 도형을 이동시켜야 돼.
알겠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좀 알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유리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x랑 y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계속 움직일 거야. 근데 그것을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 식, 얘가 이런 규칙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군요를 식으로 나타낸 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얘가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다음번에도 이렇게 움직일 거고 저 숫자를 대입했을 때 요점을 지날 것이며 얘는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처음 보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5학년 1학기 때인가 대응관계라는 걸 보면서 1일 때 2구, 2일 때 4구, 3일 때 6이고 뭐 예를 들어서 4일 때 8이고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내가 얘를 뭐 기호를 사용해서 뭐 얘가 뭐라 그럴까? 내가 받는 용돈, 내 용돈, 그 다음에 형이 받는 용돈, 형 용돈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 용돈과 형의 용돈의 대응관계를 적으시오. 그럼 어떻게 썼어? 형의 용돈은 내 용돈의 2배이다. 뭐 이렇게 썼고 또 기호를 사용해서 하세요. 그럼 내 용돈을 형 용돈? 아니 이게 형의 용돈이에요. 사람 이름 아니야. 얘를 세모라고 했었을 때 세모는 별의 2배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 맞아? 이런 것들이야. 얘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x랑 y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럼 x가 된다면 y는 뭐가 되겠냐는 거지. y가 되겠다는 거지. 이해되니? 따라서 y는 2x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얘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을 거야. 1,2, 2,4, 3,6, 4,8. 얘는 이 점들을 쭉 연결한 그래프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 x좌표를 제가 t라고 잡는다면 그럼 y좌표는 뭐가 된 거야? 2t가 된 거라고. 우린 이 규칙을 가지고 있는 이 x좌표와 y좌표를 이용을 해서 x와 y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겠다라는 거라고. 이해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냐면 x좌표와 y좌표가 t, 2t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요놈. 그치? 요놈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식이야? t는 x라면서요. y는 2t예요. 얘를 x랑 y에 관한 관계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만들겠니? t가 x라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y는 2x 이렇게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마찬가지 이번엔 그대로 다시 한번 볼게. x랑 y가 있었어. x랑 y가 있었는데 1일 때 5가 되고 2일 때 7이 되고 3일 때 9가 된대. 도대체 이 관계는 무슨 관계지? 생각해 봤더니 x좌표가 t일 때 이게 뭐 한 거야? 2배 한 다음에 1을 더했지. 2배 한 다음에 3을 더했지. 2배 한 다음에 3을 더했고 2배 한 다음에 3을 더한 2t 플러스 3인 거죠. 그럼 어떠한 점이 t, 2t 플러스 3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다닌다면 우린 얘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은 이렇게 대응관계를 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얘가 x고 얘가 y니까 얘가 x좌표와 y좌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t는 x이며 2t 플러스 3이 y였을 테니까 y는 t가 x라며. 우린 x좌표와 y좌표 관계를 묻고 있는 거니까 2x 플러스 3 x좌표에 2배 한 다음에 3을 더하면 y좌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하나만 더 해볼게. 마찬가지 x과 y 값이 있는데 2일 때 마이너스 2고 4일 때 마이너스 1이고 6일 때 0이래.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인가 봤더니 얘에 대한 절반 얼마야? 1. 얘에 대한 절반 1에다가 3을 뺀 거야. 얘의 절반 2지. 거기다 3을 뺀 거고 얘의 절반 3이지. 거기다 0을 뺀 거야. 다시 말하면 요 놈을 내가 2t라고 잡게 된다면, 얘를 2t라고 잡는다면 얘는 그 놈에 대한 절반을 3을 뺀 거야. 이런 규칙을 갖고 있었다. 이 점이 이 규칙을 가지고 따지고 있었다면 얘에 대한 자체 방정식은 이 x좌표와 이 y좌표는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요를 물어본 거라고. 그렇다면 뭐가 된 거야? t는 2분의 x인 거고 y는 t-3이니까 따라서 이 관계식은 y는 t 값이 2분의 x라고 했으니까 2분의 x-3이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어떠한 점들이 다음처럼 관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만약에 변수가 하나면 어떻게 될까요가, 변수가 하나일 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변수가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가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잠깐 좀 보자고. 변수가 여러 개일 땐 어떻게 합니까? 하나만 좀 지우자. 변수가 여러 개일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뭐 표는 우리한테 이젠 다 이해된 부분들이니까 어떠한 점의 자취가 어떠한 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대. a 플러스 3에다가 2b 이렇게 돼 있대. a에다가 3을 더하고 b에다 2배 한 놈.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놈인 거야. 알겠지? 그런데 얘가 x고 y란 말이야. 우리는 x좌표와 y좌표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x 빼기 3이지. b 값은 뭐가 되는데? 2분의 y라고. 이걸 어떻게 하나로 합쳐? 아니 위에서는 t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우리가 모르는 이 변수가 하나만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지금은 a가 이거고 b가 이거니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는, 그 문제 어딘가에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고. a와 b에 관한 관계식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고. 그걸 찾아내셔야 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지. x 플러스 y는 O 위의 점 a, b에 대하여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변수가 두 개짜리를 하나로 합쳐서 x랑 y 만들려면 분명히 a와 b에 관한 관계식이 어딘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변수가 두 개짜리로 설명이 되어져 있으면. 그럼 문제를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읽어보시라고. 분명히 a와 b에 관한 관계식이 있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처럼 x 플러스 y는 O 이 위에 점 a, b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든 거야. 그 다음 위의 점이가 뭐 하겠어?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관계식이 여기에 뾰로롱 하고 나올 거라고. 어떻게? a 플러스 b는 O 이렇게 말이야. 이해돼? 그럼 a 값이 뭐라는 거야? x-3이라고 했으니까 x-3 플러스 y는 2분의 1 있으니까 2분의 y는 5. 얘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라는 거지. 뭐 이씩 곱해주시면 2x-6 플러스 y는 10이 됐을 것이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6. 얘가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어떤 특정 점의 자취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변수가 두 개야. 변수가 두 개일 때는 반드시 어딘가에는 관계식이 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좋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제 고비 하나 넘긴 거야. 봐봐. y는 예를 들어서 이거야. y는 2x-3이라는 놈이 있어. y는 2x-3 이런 직선이 있는데 내가 얘를 한 번에 좀 어렵게 가볼게. a만큼
뭐 예를 들어서 5만큼 1만큼 올리려고 그래. 그럼 여기 점이 하나 생길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다시 똑같이 다른 점들도 똑같이 5만큼 갔다가 1만큼 올라오려 그래. 그럼 여기에 점이 하나 찍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을 5만큼 1만큼 움직일 거라고. 또 한번 해볼까? 5만큼 1만큼 움직일 거라고. 그럼 여기 또 점 하나가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이해돼? 그렇다면 여기에 직선 하나가 생기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이 직선은 뭐냐? y는 2x-3을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라고. 이해해? 얘가 평행 이동한 직선인 거야.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 지금? 이 새끼 이름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놈의 이름을 정해줘야 된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뭔가 어떻게 정해야 되지? 생각해 봤더니 이 직선은 y는 2x-3인데 여기 특정적 어떤 점이 있었을 거라고. 내가 그 점을 x, y라고 잡을게. 알겠지? 아니야. m, n이라고 잡자. 왜냐면 주인공도 아니고 그냥 이미 한 일개의 점이니까. 그럼 얘를 5만큼 그 다음에 얼마만큼이었지? 1만큼 5만큼 1만큼 평이동한 점이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의 이름은 뭐야? m 플러스 5 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거니까. 이해돼? 아까 점의 이동 했었지? m, n이 있으면 5만큼 1만큼이니까 그냥 그대로 5 더해주면 되고 그대로 1 더해주면 된다고. 이해돼? 그럼 내가 구하려는 이 빨간 놈은 x좌표가 m 플러스 5고 y좌표가 m 플러스 1일 거라고. m, n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직선 위에 있는 그 어떤 n, n이든지 간에 평이동 시키시면 요 규칙이 테니까. 그치? 이 직선 위에 있는 m, n에 대해서 내가 구하는 이 빨간 놈은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 됐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얘를 뭐라고 잡겠다고? 당신이 x좌표, 당신이 y좌표. 나는 이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 궁금합니다. m값은 뭐가 되는 거야? x 빼기 5. n값은 뭐가 되는 거야? y 빼기 1. 이해돼? 그렇다면 얘를 하나로 합쳐서 x좌표와 y좌표가 어떤 관계식인지 식하나로 딱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변수가 두 개다 보면 합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디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관계식이 있다고. 이해돼? m, n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2x-3 위에 있다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식은 뭘 알 수 있냐면 n은 2m-3이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렇다면 이 빨간 놈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y 빼기 1은 2배 x-5 빼기 3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변형시켜 주시면 되겠죠. y 빼기 1은 2x-10 빼기 3이니까 y-1은 2x-13이며 y는 2x-12가 되더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하나만 더 해볼게. 아니야, 몇 개 더 해볼 거야. 잘 봐. 그래서 얘를 요렇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봐봐. 이번엔 직선 말고 2차 함수가 있었어. y는 x제곱도 한번 봐보자. y는 x제곱이야. 오랜만에 봤네. y는 x제곱 2차 함수야. 요렇게 생긴 꼭지점이 0,0인 새끼가 있는데 이번에 봐봐.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떨어져 있는 이 새끼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야. 얘를 2만큼 3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점들을 지나고 있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을 텐데 얘 이름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든 점들이 다 2만큼 3만큼 떨어진 거고 2만큼 3만큼 떨어진 거고 2만큼 3만큼 떨어진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그래프를 똑같이 2만큼 3만큼 떨어뜨리기 이 그래프 거라고. 이해돼? 따라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은 y는 x제곱을 x축 방향으로는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 그럼 얘 이름이 이제 뭔지 궁금한 거잖아. 맞아? 따라서 야 당신 위에 있던 점, 요 점을 m,n이라고 잡아보자고. 그렇다면 m,n을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 거야? m 플러스 2, n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겠지. 이해돼? 나는 당신의 x 좌표와 당신의 y 좌표가 도대체 무슨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가 궁금한 거라고. 이 x 좌표와 y 좌표가.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식은 뭐야? m 값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x 빼기 n 값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y 플러스 3.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m과 n에 대한 관계식이 반드시 어딘가 있을 텐데 어디 있을까 봤더니 m,n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네.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관계식은 n은 m제곱이라고.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x랑 y에 관한 관계식이 나오겠네. 어떻게? y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0,0이냐? x축 방향으로 2만큼 마이너스 3만큼 움직였으면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이었을 테니 다음 수업부터는 이렇게 하자.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라고 중학교 3학년 때는 굳이 억지로 그냥 암기를 했었던 거야. 근데 원리로 살펴보면 이렇게 됐던 거지. 얘를 2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렇다면 얘는 y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플러스 3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형태를 취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는 거지. 이해돼?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털리게 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음 수업 때 그냥 외워서 하려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가 있어. 이 새끼 뭐야? 얘 뭐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얼마짜리? 3짜리야. 원이 이렇게 있었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짜리인데 내가 얘를 이번에 요렇게 했다고 치자. 어떤 점이냐면 이 점을 마이너스 3만큼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만큼 떨어뜨렸다고 보자. 알겠지? 당신 이름이 뭡니까? 아, 네, 저요. 저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를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원입니다. 이제부터 알아봅시다. 알겠지? 그럼 얘 이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얘한테 임의의 점 m,n을 잡어. 그렇다면 얘의 좌표는 뭐가 됐을까? m-3, n-2가 됐겠지?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고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된다고 점은. 알겠죠? 해봅시다. 그렇다면 다음 같은 규칙을 갖고 있는 당신과 같은 규칙을 갖고 있는 x 좌표와 y 좌표의 관계식이 궁금합니다. 이거 아니야. 그렇다면 n-3은 x니까 n 값은 뭐가 돼? x 플러스 3. n-2가 y니까 n 값은 뭐가 돼? y 플러스 2. 맞아. m과 n 변수가 두 개네. 그렇다면 반드시 m과 n에 대한 관계식이 있을 텐데 m,n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고. 그죠? 관계식 하나가 튀어나오겠네. 뭐가 튀어나와?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얼마야? 9. 이해되니? 그럼 이걸 거기에다가 예쁘게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당신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x 플러스 3에 대한 제곱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9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결론.
이제 다 이해됐지? 이제부터 외우는 거야. 수학 외우는 거 아니니까 저 안 외우려 이러지 말고 이해됐으면 외우는 거야. 어떻게? 최종적인 방법이야. y는 2x-3을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했어. 그럼 형태는 이거라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5만큼 평행도 했니? 그렇다면 이 x 자리에 x-5를 넣으라고. 부호를 바꿔서.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도 했니? 그럼 y 대신에 y-를 넣어서 이렇게 하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같은 결론이잖아. 맞니? 다시. y는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했니? 그렇다면 x축 방향으로 2면 x 대신에 x-1을 넣으라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면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넣으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뿅 집어넣고 뿅 집어넣으면 y 플러스 3은 x-의 제곱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를 이렇게 평이동하래.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부호를 바꿔서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으라고. 그 다음 여기도 y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 y 플러스 1을 넣으라고. 결국엔 정답은 이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결론은 이거야. 여기 잠깐 지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천천히 빌드업 하냐고 이렇게 한 거고, 요 평행이동 있잖아.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제는 둘로 나누자고. 어떻게? 얘는 점의 평행이동. 알겠지? 얘는 점의 평행이동에 대한 설명이라고. 요 놈은. 그렇다면 도형 또는 그래프 또는 관계식의 평행이동은 이렇게 하자고. 봐봐. 어차피 등식을 갖고 있는 놈일 거야. f의 x와 y가 나온 관계식은 빵이라는 이러한 등식을 갖고 있는 관계식이라는 뜻인 거야. 얘는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면 결론이야. f에 x-a, y-b를 집어넣어서 식을 세우자고. x 대신에 x-a를 y 자리에 y-b를 넣어서 식을 세우자고. 이해되니? 결국엔 안 돼. 고3 애들한테도 평행이동 하라면 다 할 줄 아는데 왜 이렇게 되니라고 모든 수능 빽빽이야. 하지만 이해하고 났으면 너희들은 더 잊지 않고 좀 다른 응용에서 평행이동 말고도 이제 다른 응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응용이 좀 더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 알겠죠? 아까 했던 말씀 이해되셨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해보자. 봅시다. 평행이동 그냥 순수하게 읽어. 점의 이동은 순수하게 읽어. 알겠지? 그래서 기울어는 뭐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갑시다. fx, y는 0을 똑같이 평행이동 하시게 되면 저긴 요 놈이라고. 마이너스라고. 지금 요거 설명하려고, 요거 이해시키려고 지금까지 한 거야. 결국에 남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 돼. 우리 대치이동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려면 지금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 봅시다. 문제를 통해서 보자. 의미! 봐봐. 지금 얘가 x, y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잖아. 그치? 아까 전에는 또는 지금까지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을 했을 때 라는 말을 쭉 길게 썼었다고. 이젠 그게 아니라 이 식 하나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야.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가셨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래. 그럼 뭐가 됐겠어? 마이너스 1이 됐겠지. 이 3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움직이래. 얘는 순수하게 봐야 돼. 점이잖아. 그치? 직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B는 2가 됐을 거라는 거야. 이해돼?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 이분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5, 마이너스 1을 3,4로 바꿨대. 그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평이동시키다. 이해할 수 있겠어? 이때 이 점이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대? 얘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어떻게? 불러봐.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됐을 거야. 괜찮아? 그렇다면 방금 본 것처럼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이건 참고 삼수는 예를 든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2만큼 5만큼 평이동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 세 개가 같은 말인 거 알겠어? 도형을 옮긴 거야. 관계식 옮긴 거야. X 대신에 X 플러스가 들어갔어.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을 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5가 들어가서 5만큼 평이동하라고. 이해할 수 있겠니? 거기다 좀 필기 좀 해라. 거기에다 2번 밑에다가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막상 우리가 이걸 현행으로 배우게 되면 이렇게 딥하게 설명을 못해. 빨리빨리 이해하고 공식 외우고 응용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선행이라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이해를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봅시다. 넘어가 보시죠. 밑에 것도 다시 한번 해봐. 마이너스 3,4를 마이너스 1,1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대해서 다음 놈이 이렇게 됐대. 결국에 무슨 말이야? 지금 3x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각각 평행 이동했더니 얘가 됐대. 괜찮아? 이때 봐봐. 무슨 말이야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여야 얼마만큼 움직이라는 거니?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로 된 거잖아. 얼마만큼 움직였어? 2만큼. x축 방향으로 2만큼. 그치? 2만큼 커진 거잖아 지금. 4가 1이 됐어.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3만큼 줄어졌다. 알겠어? 얘를 이렇게 평이동시키라고. 알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라고? x 마이너스 1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y 대신에 뭐 집어넣으라고? y 플러스 3을. 이해되니? 플러스 b는 0이 됐을 거야. 따라서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0이 됐고, 플러스 미친 거 아니야? 여기 2였지 2. 여기 2는 그대로 둬야 되니까 지금 요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지금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y 대신에 y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이해돼? 다시 3x 마이너스 y 식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은 0이 됐겠네. 이해돼? 이 식이 내가 만든 평행이동한 식, 이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라고. 어떠한 직선이 있으면 걔를 2만큼 3만큼 떨어뜨린 거잖아, 그치? 그럼 얘 이름은 하나여야 돼. 같아야 돼. A값 얼마? 3. B값은 마이너스 7. 이해할 수 있겠니? 물론 평행을 해도 요 새끼랑 요 새끼가 서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얘가 있어야 돼. 얘를 2만큼 마이너스 3만큼 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직선은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얘랑 얘는 원래 또 뭐 있어야 돼? 평행했었어야 돼. 기울기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A 값만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 짓거리는 다 필요 없는 일이지. 그냥 A 값은 3이어야 된다고. 이 짓거리 다 필요 없이. 여긴 다 필요 없었던 것들이야. 그냥 평행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A 값은 3. 그러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하나만 물어본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 넘어가 봅시다.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반복해.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p만큼 x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이동한 놈이 x축 위에 있을 때 p의 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인데, 잠깐 봐봐. 물론 우리가 기계처럼 할 수도 있어. 2배 p만큼 x 마이너스 p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p의 플러스 5에다가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p 플러스 1을 넣어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거든. 알겠지? 그런데 이거 정리해서 꼭지점 찾는 거야. 뭐 시간만 걸릴 뿐 할 줄 알지.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대표적으로 포물선, 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평행사변형은 어떤 점이 중요하겠어? 그러니까 하나씩 좀 보면 포물선은 어떤 점이 중요하겠니? 꼭지점이 중요하겠지. 우리 꼭지점만 알면은 적어도 식 하나 세우잖아. 이 참수야. 봐봐. 폭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2가 꼭지점이야.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 ax-3의 제곱에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꼭지점만 알면 되는 그래프. 그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도형에 또는 그 그래프에 그런 뭐랄까 자아를 나타내는 그런 점들을 아는 도형. 또 뭐 있어? 원 같은 경우도 봐봐. 원이 있는데 반지름은 모르겠는데 원의 중심이 마찬가지 3,1에. 그렇다면 얘는 뭐야? x-3의 제곱에 y-2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또는 뭐 평행사변형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 평행사변형의 대표적인 점 뭐 있어? 대각선의 교점 또는 두 그래프의 교점, 그쵸? 요 놈을 이동시켜도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그것처럼 이렇게 특정 점이 굉장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러한 놈들에서는 점의 이동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 얘기인 거야.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의 꼭지점 한번 알아볼까? y는 2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5니까 y는 2배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3이었겠지. 맞니? 너 꼭지점 뭐야? 1,3인 거야. 이해되니? 괜찮아? 꼭지점 사는 거 너무 오랜만이야? 할 수 있죠? 1,3. 그렇다면 얘 꼭지점인 1,3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그 점은 뭐가 되는 거야?
점의 이동이니까 순수하게 뭐라 그랬었지? 1 플러스 P에 3의 P 플러스 2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꼭지점이 얘가 바로 옮겨진 그래프의 꼭지점이라고. 이러한 놈이 있었으면 얘를 P만큼 P 플러스 2만큼 움직인 얘가 이렇게 생긴 놈의 꼭지점이었을 거라고. 근데 걔가 X축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 Y좌표가 0이야. 네가 0인 거야. 그래서 P값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여기도 봐봐.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거야? 당신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거야? 당신 무슨 말 하고 싶었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 하라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됐을 때 A 값과 B 값 찾아달라는 거야. 알겠지? 봅시다. 얘 중심. 여기다 적자. 얘 중심 뭐니? 기억나? 마이너스 2분의 A, 컴마 마이너스 2분의 B. 기억나? 그러니까 얘 중심이 지금 얼마였어? 마이너스 2, 1이네. 괜찮니? 마이너스 2, 1. 괜찮아? 혹시 반지름 구하는 공식 절대 외우지 말라 그랬는데 혹시 외운 사람 있어? 2분의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아 진짜로 안 외웠군요. 아 그렇지. a제곱 얼마야? 16. b제곱은 얼마야? 4. c값은 얼마야? a. 그럼 얘는 4a가 됐겠네. 맞아? 그래서 반지름이 얘가 된 거야. 얘는 반지름은 2분의 루트에 얼마입니까? 20 마이너스 4a였겠네. 여기가 괜찮아? 그런데 봐봐. 얘를 중심이 마이너스 2,1인 놈이 있었는데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움직였대. 움직여볼까? 움직여지면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인데 3만큼 커졌으니까 1이 됐을 거고 1인데 마이너스 4만큼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3이 새롭게 생겨진 원의 중심이었을 거라고. 맞아? 근데 그 놈이 얘래. 알겠어? 이 놈의 중심이 뭐야? 새롭게 생긴 원의 중심이 뭐야? 너 누구니? 1, 마이너스 b였을 거야. 이해돼? 따라서 b값 구한 거야. b값 얼마? 3. 괜찮아? 지금 원이 이렇게 돼 있던 놈이 3만큼 움직여지고 4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원이 하나 생긴 거라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1이었던 거고. 이해할 수 있겠어? 얘가 새로 생긴 원인 거고.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b의 제곱은 3이라고. 이해돼? 그럼 a 값 어떻게 구하지? 이제 생각된 거야. b 값은 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구해주면 되는데 b 값은 생각해 봤더니 평이동했다고. 평이동을 하시게 되면 크기가 변해? 부풀어 오르나? 아니라고. 크기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반지름의 크기 똑같을 거고. 그치? 따라서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3. 반지름이 루트 3. 당신 루트 3이군요. 이렇게 말이야.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 20-4a는 2 루트 3이니까 양쪽 제곱하시면 20-4a는 얼마? 12.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괜찮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250만 잠깐 좀 봅시다. 봐봐. 아니야. 이건 너희들이 한번 지금 풀어봐봐. 보자, 같이 한번 봐보자. 봐봐. 지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었어요? 얘가 이렇게 1사분면에 있으면 얘에 대한 중심은 R, R이었을 거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2사분면에 있으면 마이너스 R, R이었을 것이고 3사분면에 있으면 얘에 대한 중심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사분면에 있으면 요 놈은 R, 마이너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R이 어차피 반지름 양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문제 한번 잠깐 보시면 중심이 A, B야. 어차피 원의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점의 이동을 표현하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따라서 얘는 중심이 A, B 어디인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여기에 중심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A, B가 어딘가 이렇게 있었는데 Y축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인 거야. 3만큼 움직이고 마이너스 8만큼 내려온 거야. 이 점이 3이 얼마나 크긴지 몰라. 그 3만큼 움직이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나 봐. 기역자 형태로 내려온 거야. 그랬더니 그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뭔데? 만약 여기 있었으면 지금 A, B를 3만큼 마이너스 8만큼 옮겼으니까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8이라고. 이해돼?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8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여기쯤 볼까? 여기쯤. 요 점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8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8이 생각보다 긴 거야. A, B가 여기 있다가 3만큼가 오른쪽 가고 알겠는데 마이너스 8이 엄청 컸네. 상대적으로.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8이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그렇다면 얘가 바로 뭐가 됐었어야 돼? 반지름이었을 거라고. 원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니까. 얘도 지금 얘가 뭐였어야 돼? 반지름이었어야 된다고. 지금 얘 반지름 얼마야? B지. 맞니? 따라서 얘가 B, B였어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런데 뭐야? B는 A 플러스 3 그렇다고 쳐. 근데 B는 B 빼기 8이야? 말이 안 되지. 8을 빼는데 B랑 똑같을 리 없을 거 아니야. 넌 아니고. 넌 아니고. 그럼 네가 B고 너는 마이너스 B였어야 되겠네. 아까 여기.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첫 번째 조건식 A 플러스 3은 뭐가 된다? B.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된다? B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B. 여기에서 이 B는 8이 됐을 테니까 B 값은 4였나 보다. B 값이 4였으니까 A 값은 얼마였을까? 1이었겠구나. 이런 걸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프를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잘 봐주시면 좋겠고 이쪽 부분에 대한 대칭이동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할 건데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서부터 101페이지랑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확인 체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빨리 마무리하고 검사 받고 갑니다. 5문제 지금 빨리 풀어. 금방 풉니다.